안녕하세요, 판타지리거입니다. 오늘 아주 엄청난 빅딜이 있었습니다. 존월과 러셀 웨스트브룩의 트레이드였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빅딜이 포함되어 자, 이로 인해서 양 팀의 어떤 선수들의 가치들이 어떻게 변화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워싱턴 위저즈 먼저 보면 러셀 웨스트브룩의 가치는 조금 올라갔다고 봐요. 러셀 웨스트브룩은 하든과 뛸 때보다는 아무래도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고, 다양한 볼륨 스탯에서 그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브래들리 빌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선수 1라운더까지도 가능하리라 봤는데 15위에서 20위권까지 떨어졌다고 봐요. 왜냐면 볼 소유가 당연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폭발적인 득점력이라든지 이런 생산성은 유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15위에서 20위권 생각하고 있고요. 루이 하치무라라든지 토마스 브라이언트 같은 선수들은 글쎄요, 뭐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휴스턴 로켓츠로 가보겠습니다. 휴스턴 로켓츠에 가면 제임스 하든의 롤은 사실 크게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존월이 부상에서 어떻게 복귀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선수의 폭발적인 스피드가 유지가 된다면 어시스트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유투 유도해주고 존월 같은 경우는 이제 부상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휴스턴 로켓츠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선수는 제가 생각할 때 5번 포지션에 있는 센터 크리스찬 우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스탯이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임스 하든이 예전에 클린트 카펠라를 데리고 하는 2대2 농구가 굉장히 능했던 선수인데, 이 크리스찬 우드는 그 카펠라보다 공격이 한 2배는 좋은 선수입니다. 본인이 혼자 공격을 할 수 있는 옵션도 가지고 있을 뿐더러 받아먹는 득점 당연히 운동 능력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어시스트 패스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존월과 제임스 하든 2명으로 늘어났다는 것, 물론 러셀 웨스트브룩이 있었어도 가능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크리스찬 우드의 쓰임새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찬 우드는 정말 빠르면 한 20위권에서도 뽑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댓글이 하나 달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싶은데요. 재정님께서 달아주신 리뷰입니다. 드래프트 트리라고 하죠. 드래프트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9 카테고리라고 산정을 했을 때 카테고리 9개를 다 가져가긴 힘듭니다. 앤서니 데이비스를 1라운드에서 뽑지 않는 이상 9개 카테고리에서 모두 우위를 가져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9개 카테고리 중에 5개 혹은 6개 카테고리를 가져가면 위닝 위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상위권에 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래프트를 할 때 어떤 스탯에 내가 우위를 가져갈 것인지, 어떤 스탯을 버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임기응변 능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1라운드에서 내가 누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픽들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판 커리나 데미안 릴라드를 1라운드에서 픽했을 경우, 이 선수들은 3점슛과 스코어, 그리고 가드 스탯, 스틸이라든지 어시스트 능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픽했을 때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스탯이 있죠. 득점이라든지 3점슛 카테고리, 그리고 자유투 카테고리, 어시스트 카테고리, 이런 부분들을 잡아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상위 픽에서는 잘하는 선수들 뽑아가는 게 맞지만 하위에서는 이 선수들의 스탯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을 영양가 있게 뽑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하위 픽에서 뽑을 수 있는 서지 이바카 같은 선수, 커리나 릴라드 같은 경우는 가드이기 때문에 가드 포지션에서는 사실 3점슛과 어시스트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이 많죠. 그렇지만 빅맨 자원을 그런 선수들로 추려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서지 이바카 선수나 하위 픽에 있는, 그리고 중반 픽에서 뽑을 수 있는 자렌 잭슨 주니어 같은 선수들을 가져가게 되면 커리나 릴라드가 가지고 있는 3점슛과 득점, 그리고 당연히 빅맨 스탯도 가져갈 수 있지만 자유투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의 장점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가드 포지션에서 좋은 선수 1라운드 픽을 뽑으셨다면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빅맨 포지션들을 하위 라운드에서 뽑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균형이 생겨버리면, 예를 들어서 커리를 뽑았는데 이후에 자유투가 좋지 않은 화이트사이드 같은 선수들을 뽑았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불균형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르브론 제임스나 안테토쿤보를 가져가실 경우에는
야투율은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자유투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자유투를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드 포지션에선 디존테 머레이 같은 선수가 있겠죠. 조금 뭐 슈팅이나 3점 슛은 좋지 않지만 어차피 르브론 제임스나 안테토쿤보를 뽑았기 때문에 3점 슛은 버리시는 거예요. 뭐 자유투라든지. 그렇다면 다른 수비 스탯이나 여러 어떤 볼륨 스탯을 가져가기 위해서 드존테 머레이 같은 선수들을 가져가시는 것도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빅맨 포지션을 가져간다면 도나타스 사보니스 선수 같은 마찬가지로 볼륨은 가져가지만 이 선수 역시 자유투가 조금 좋지 않은 선수죠. 자유투 카테고리를 완전히 버리시고 다른 포지션에 있는 그런 좋은 선수들을 가져가시는 것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돈치치를 1라운드에서 가져가시게 된다면, 돈치치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것 같이 수비 스탯을 조금 약한 선수예요. 뭔가 수비 스탯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제 뭐 1, 2번 포지션에 있는 콜린 섹스턴 같은 선수, 이 선수는 진짜 수비 스탯은 별로 없고 득점과 볼륨을 가져가는 선수죠. 그리고 뭐 가드 포지션에 또 있지만 디본테 그레이엄 같은 선수들, 수비 스탯이 거의 없는 선수입니다. 에반 포니어 같은 선수들도 좋고요. 빅맨 쪽으로 가자면 뭐 니콜라 부세비치 같은 선수들, 그러니까 수비 스틸과 블락슛은 버리고 대신에 뭐 득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리바운드, 어시스트, 그런 식으로 많은 스탯을 버리시면 당연히 안 되시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다른 포지션에 있는 그러나 1라운드 픽 선수와 비슷한 유형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하위 라운드에서 뽑으시면 몇 가지 카테고리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성공적인 드래프트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드래프트들을 다 무마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은 사실 농잘잘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 뽑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하위 라운드에서 옥석들을 가려내서 스틸픽을 뽑으시면 어떤 카테고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승리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드래프트의 꿀팁을 한번 방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판타지 리그였고요.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